좋아요, 구독. 자, 원작은요, 만화 골든 카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이 있고요. 노다 사토루라는 작가가 만들었는데, 노다 사토루는 무슨 작품을 만들었나요? 모르겠네요. 꽤나 유명한 작품이더라고요. 저는 골든 카무이가 포스터만 보고 뭐 이거 대작이겠거니 해가지고 봤던 작품이었는데, 만화 원작이 있었고, 그리고 실사화가 된 거고, 꽤나 인기가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근데 뭐 인썸은 안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 같진 않으나 그래도 조금 알려진 작품이 아닌가.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904년 메이지 37년 러일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일본군이 13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바로 어디서 사망을 했냐? 203고지라는 곳에서 많이 사망을 했어.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바로 누구냐? 스기모토 사이치라는 주인공이 살아남았습니다. 얘가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어. 거기서 별명을 얻었죠. 불사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군인입니다. 자, 2년 후에 제대를 했습니다.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라고 해야 돼. 홋카이도라고 해야 돼. 홋카이도네. 네, 홋카이도. 자, 홋카이도의 2년 후입니다. 거기서 사금 채취를 하고 있어요. 사금 채취를 막 슥싹 계곡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사금 그거 채취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소문 하나 얘기해 줄까? 옛날에 말이야 80만 엔 정도 값어치를 하는 금괴가 숨겨져 있어. 그 당시에 8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야, 그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잡혀버렸네? 그래서 감옥에 깜빵에 쳐넣어졌어. 국가도 그걸 노리고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 금괴를 노리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는데, 절대로 불질 않아. 근데 걔가 깜빵에서 뭘 했냐. 죄수들 24명을 모아놓고 그 24명의 등에 그 보물이 있는 그 금괴들이 있는 장소를 새겨놨다는 거야. 지도를 만든 거겠죠. 지도를 만들어 그 등에다가 다 새겼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죄수들이 24명이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서 그 지도를 찾으면은 이거 사금 채취 안 해도 돼. 어이구,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네. 나 갈게. 그래서 간 거야. 뭐라고? 80만 원의 금괴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누가 그걸 발견해서 숨겨놨다고? 어허.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서는 내용이고, 이 아시리파라는 친구가 이제 중간에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하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 금괴를 차지하려고 떠난다, 모험을 펼친다라는 내용이 골든 카무입니다. 금괴를 찾으려는 주인공 팀이 한 팀이 있고요. 제7사단이라는 나라 군인들이 있고 히지카타 토시조라는 그런 팀이 또 있어. 그래서 세 팀이서 뭔가 경주마 달리듯이 금괴를 얻기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피스죠, 원피스. 부케도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스럽다. 네, 맞습니다. 엄청 일본스럽습니다. 보물을 찾아 나서는 것만 생각하면은 원피스랑 좀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재밌어요. 나 너무 재밌게 봤어.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어떤 프랜차이즈 영화들을 만드는데 프랜차이즈 영화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영화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킹덤. 킹덤이 저는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없었단 말이야. 뭐 고질라도 뭐 그냥 신고질라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아직까지 많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골든 카무이 재밌고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를 계속 기대하고 나올 때마다 볼 것 같아요. 넷플릭스로 보기에도 딱이에요. 극장에서 봤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었을 텐데 넷플릭스로 봐서 훨씬 더 재밌게 봤지 않았나. 바람의 검심 재밌죠. 예. 그렇죠. 바람의 검심이 대표적이고 뭐 거기다가 좀 플러스하면 기생수 그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일본색이 많이 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는데 만화책 보듯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만화 안 보신 분들은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스노트는 조금 애매해요. 네.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았던 점은 액션입니다. 일본에서 요즘에 액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전대물 쪽으로 가면은 원래 좋았지만 이 실사 영화 쪽으로 가면은 좀 별로였단 말이죠.
사실 2000년대 초 중반만까지만 해도 별로였단 말이지. 근데 2010년도 이제 바람의 검심 이후로 액션이 좋은 실사 영화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좀 포함이 되는 작품이에요. 특히 이 사이치가 그 러일 전쟁 때 참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속도감도 있고요. 힘도 있고 그걸 구현해내는 어떤 카메라 앵글도 되게 좋아서 '액션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마동석의 범죄도시의 그런 액션은 아니지만 날렵한 어떻게 보면은 바람의 검심에 더 가까운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민첩한 그런 액션들. 그리고 아시리파라는 이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데리고 있는 늑대개가 있어. 늑대인가? 예, 늑대가 있어. 레타라라는 애가 있는데 요 레타라라는 애가 또 활약을 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전 액션씬에서는 곰하고 늑대가 제일 그러니까 늑대 액션이 이게 CG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털 날리면서 그 순간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나와가지고 액션하는 부분이 참 멋있습니다. 저는 동물술사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 들어서 또 좋았고 그리고 하나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사이치가 붙잡혀 있었어. 의자에 묶여 있었단 말이야. 손이 뒤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포박을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한 바퀴 확 돌아요. 그래서 갑자기 공중으로 확 뛰어가지고 공중으로 확 돌아가지고 의자를 바닥으로 팍 부십니다. 오, 요런 날렵한 액션 신박했어요. 최근에 시티헌터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봤던 것 같은데 다 비슷한 계열의 무술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후반부에는 말썰매를 이용한 액션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썼다 생각이 드는 뭔가 어떻게 보면 현대판 카체이싱을 말 타는 걸로 바꿔가지고 보여준 거죠. 그런 것들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전 그 감옥신에서 곰기름을 바르고 들어 너무 웃겼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이게 일본 시대극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제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 시대극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바람의 검심, 뭐 게임으로는 천추 정도? 딱 생각이 나고 그 외에는 시대극을 내가 그렇게 많이 봤나? 드라마도 시대극은 거의 안 봤거든요. 왜냐면은 걔네들 그 머리나 그런 것들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또 이상한 짓을 할까봐 그런 것도 웬만하면 안 봤거든요. 근데 일본 시대극을 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 한국 사극에서는 일본군들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정말 일본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서부터 좀 생경했던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거기다가 일본 시대극이라는 것과 이 홋카이도 추운 지방에서의 생존기 같은 것이 좀 신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누군가는 이제 레버넌트를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나요. 왜냐면은 굉장히 이제 소외된 지역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특히나 또 변두리 지방인 홋카이도 거기서 또 변두리인 지역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생소한 거지. 진짜 생소해. 거기다가 아이누족이라는 이제 부족이 나오는데 아이누족도 되게 생소하잖아. 일본에서 살았던 부족이라고 해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아이누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막 음식이라든지 뭐 치타탑이라는 그런 음식 다람쥐를 구워 삶아서 막 먹거든요. 거기다가 아이누족의 뭐 움막이라든지 뭐 불 피우는 모습이라든지 동식물 같은 것들 그리고 오타루 시내 옷 같은 경우도 추우니까는 막 이제 막 덧입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 생활 양식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아이누족이 얼마만큼 이제 바깥 지역에서 살고 있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묘사를 하거든요. 된장을 보여주는데 된장을 똥이라고 불러. 그래서 똥이라서 난 못 먹겠다. 넌 어떻게 똥을 그렇게 잘 먹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민들과 왕래가 없었다는 거를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생소한 그런 문화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 다큐멘터리 보듯이 막 운막촌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오고 그 부족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나레이션도 한번 나오는데 그 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아이누, 코탄, 큰 강이나 하구 부근에 몇 채에서 수십 채의 치세라 불리는 들이 모여 촌장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사회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모르던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하다못해 수달국도 나와. 수달국. 일본 미화가 있을까 걱정인데 그거는 보시고 판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만화책이 한국어로 정발되고 그리고 실사화까지 나온 거면 어느 정도 걸러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는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게 만약 걸러지지 않았다면 아마 배급사에서 욕을 막 먹지 않을까. 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좋았던 점은 세 번째.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동물들 보면 환장을 하는데 곰도 나오고요. 그 곰이 죽어나가니까 그 안에 있던 새끼곰이 나오거든요. 뭐 새끼곰을 이제 사이치가 기른다든지 그리고 다람쥐 음식으로 나오는 다람쥐라든지 수달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늑대개, 레타라 뭐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얼마나 또 많은 동물들이 나와서 또 즐겁게 해줄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에요. 혹성 탈출에서 독수리를 활용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점들 참 재밌죠. 자 그리고 이게 작품이 생각보다 잔인하다는 거야. 곰이 사람을 한번 후드러 패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람 얼굴을 핥힙니다. 그러면서 얼굴 가죽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얼굴 가죽이 너덜너덜 이렇게 그런 것들 묘사 참 좋았고요. 그리고 당고라고 알죠? 꼬치에다가 당고가 이렇게 떡 같은 게 이렇게 세 개 꽂아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먹잖아. 근데 싹 이렇게 군인이 먹고 나서 볼에다가 팍 찔러 넣어. 팍 여기 나와. 요런 것들. 특히 주인공 볼에 간통을 시켜요. 그것도 한 꼬치가 아니라 두 꼬치를. 두 꼬치라고 하니까 두 꼬치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네. 네, 두 꼬치를 팍팍 넣었습니다. 잔인해. 그리고 적의 장기를 꺼내서 자신이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수위가 세다. 이게 애니메이션에 원래 만화책에 원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신랄한 묘사들이 들어가 있다. 남의 장기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레버넌트 생각이 난다는 게 그런 것 같아. 레버넌트에서는 곰 안에 몸을 숨겨가지고 생존하고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의 장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 그리고 심파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제가 적어놨는데 영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멸의 칼날에서 심파를 잘 활용하잖아요. 여기서도 심파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이치를 필두로 이제 심파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나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파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잔인해. 많이 잔인해. 고한 느낌의 작품을 못 보시는 분들은 좀 스탑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묘사들이 조금 더 신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았는데 괜히 또 그런 거 보고서는 역시 일본 새끼들은 이런 거 참 잘해 막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팝콘무비 형식으로 봐가지고 아쉬운 점을 적어놓은 게 없어요. 생각보다 탄탄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락거리도 훌륭하고 캐릭터성도 있고 워낙에 원작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것을 각색했을 때는 조금 더 플러스 포인트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잔인한 것 빼고는 뭐 팝콘무비로서는 좋았기 때문에 별로 없었다. 자, 골든 카무이에 대한 메시지. 골든 카무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일단은 이제 단서들이 나와야 되겠죠? 금괴 얘기가 일단 처음에 나오고 이 금괴는 사실은 사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금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아이누족이 만들었다. 아이누족이 사금을 막 모아가지고 그거를 금괴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뺏어간 거지.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거기다가 아이누족에 대한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설명되고 뭐 음식부터 해가지고 옷, 뭐 집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또 아이누의 방식을 많이 알려준 아차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아차라는 캐릭터는 아시리파의 어떤 스승 같은 아빠인 것 같은데 스승같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아이누족의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떠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어. 목 뒤로 넘기는 동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조상들 먼저 먹으라고. 조상들 먼저 먹고 그다음에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꼰대에서 나오잖아. 젓가락 먼저 드는 거. 예의지, 예의.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뭐 아니면 저 제사 때 밥 숟가락 이렇게 딱 꽂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젊은 아시리파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동작은 늙은이들만 해. 할머니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이치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것들은 하면서 똑같이 동작을 따라 하거든요. 이렇게. 음. 그런 또 단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레타라 아까 하얀 늑대가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을 찾아 떠나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사라져버린 것들이죠. 사라져버린 것들. 자,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라진 신생구미를 되살리려는 히지카타 토시조가 있고요. 그리고 하대받는 군인들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군대의 권위를 찾으려는 토쿠시로가 있습니다. 츠루미 토쿠시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살아남은 것들이 이 사라져버린 것들을 되찾는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캐릭터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 자기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냐? 바로 아이누족이 만들었던 것. 과거의 형태, 과거의 풍습, 과거의 문화 이런 것들을 찾아온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 이런 것들을 되찾자. 우리가 현대 시대에서 이렇게 빠른 시대에 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발빠르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누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아이누족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화책에서도 설명을 보면은 제가 만화책은 보지 않았지만 전 권에서 아이누족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긴가 봐요. 그렇다는 건 이 전통 방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들이 사라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전통을 되찾자. 전통은 중요한 것이다. 기본기는 갖춰야 된다. 무시하지 말자. 요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보수적인 사회에 일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당연히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만 또 이제 고수하는 어떤 골든 카무이에 대한 내용. 그래요. 이런 작품도 있어야죠. 그래서 메시지로 보나 묘사로 보나 액션으로 보나 오락거리로 보나 충분하게 재밌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요것도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뭐 실사화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일본의 어떤 다양한 문화를 과거의 다양한 문화를 알고 싶은 분들은 골든 카무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요거 저 점수 높아요.